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미국 증시가 앞으로 장장 38년 동안 상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987년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GDP의 62%로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GDP의 204%에 달합니다. 미국의 GDP가 성장해서 시가총액이 GDP의 62%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장장 3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세장 경험이 없는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 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연준의 메시지는 예상보다 강경했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연준이 통화 공급을 제거하는 매우 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표면 아래에서는 시장이 몇 달 동안 연준의 긴축을 가격에 반영해 왔다고 수석 주식 전략가가 썼습니다. 윌슨은 8월 말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가 연말 이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처음 제안한 직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밑에 이 그림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이고 위는 주식시장입니다. 주가 차트입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대차 대조표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줄여서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이미 지난 2월부터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고 1981년부터 1985년에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탁만은 연준이 30년 동안 양적 완화로 주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결과 현재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긴 세월의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장기간에 걸친 손실과 투자자 실망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스탁만이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을 믿고 계속 상승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탁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초우량 종목의 풋옵션 매수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풋옵션을 산다는 것은 풋옵션을 판 사람에게 미리 정해둔 행사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지정해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풋옵션을 매수해서 특정한 행사 가격으로 매도할 권리를 사놓으면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상향하는 주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진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현재 부풀려진 주식 가치를 따라잡기 위해서 회사 이득과 소득을 창출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정상화되면서 시가총액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 중반 그린스폰이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당시 S&P 500의 시가총액은 기업이익의 약 12배 즉 퍼가 12였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관계를 반영하는 밸류에이션 수준이었습니다. 1987년 2분기 미국 GDP는 4조 8천억 달러였고 윌쇼 5천으로 측정한 전체 주식시장 가치는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주식은 메인스트리트의 GDP의 62%로 안정적으로 자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34년 동안 실물경제와 월스트리트의 상장 주식 자본화 사이에 지속이 불가능한 거대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윌쇼 5천 시가총액은 1440% 증가한 46조 3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375% 증가한 명목 GDP 22조 7천억 달러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린스폰이 연준에 합류했을 당시에 GDP의 5분의 3에 불과했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현재 GDP의 204%에 달합니다. 1987년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이 대략 맞다고 가정하면 윌쇼 5천의 가치는 오늘날 46조가 아니라 14조 달러여야 합니다. 초과된 시가총액
32조 달러는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항상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위기 이전 2007년 10월 이후 윌쇼 5천의 시가총액은 거의 32조 달러 증가했으나 GDP는 겨우 8조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하락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07년 4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1.5%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성장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7년 10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GDP의 106%였으나 불과 14년 만에 앞에서 언급한 204%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가총액은 2배로 뛰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훨씬 앞서 간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주식가격이 결국 국민소득과의 건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할 것입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윌쇼 5천의 현재 46조 달러 시가총액은 GDP가 75조 달러에 도달해야 GDP의 62%로 돌아갈 것입니다. 2007년 4분기 이후 명목 GDP가 연평균 3.3%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도달하는 데 무려 38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38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강세장이 지속되면 투자자들이 약세장에 대한 기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주식 투자자들이 약세장의 교훈을 배우고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강세장은 투자자의 실수를 숨겨주지만 약세장은 그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지만 약세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투자자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시작되면 이전 약세 사이클의 고통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금융위기 당시 6세에서 16세 사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세대들은 약세장 사이클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취약합니다. 약세장 주기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며 이것이 발생할 경우 재무계획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비용으로 인해 주식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과거를 취하는 우리의 경향이 방해가 되고 사람들은 이득은 부풀리고 손실은 잊어버립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가 회복이 최소한 14년, 최대 30년 걸렸습니다. 1905년에 폭락하기 시작한 주식이 회복하는데 무려 26년이 걸렸습니다. 대공황으로 빠진 주식을 회복하는데 29년이 걸렸습니다. 1971년 초에 폭락한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닷컴 거품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를 회복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폭락을 하게 되면 38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데 38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국 주식이 없는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한참 밑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고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주보다는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P&G, 프록터 앤 갬블을 추천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LG 생활건강 우선주를 추천합니다. 앞으로는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노릴 만한 종목을 개발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